블랙리스트 소위 수사가 굉장히 지리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도 면면이 바뀌었는데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현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수사에 줄곧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름이 거론됐어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환경부가 산하기관 전 정권 인사 법인카드 사용 내용 번호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청와대에 의한 직권남용을 판단했다. 그런데 동부지검 수사팀은 야 이거 물증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2019년 3월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에서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직권남용 입증이 좀 쉽지 않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반부패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었다.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는 일괄 사표 요구가 직권남용이 되느냐를 두고도 대검과 수사팀이 이견 보였다. 정권 수사할 때만 까다롭게 하나 생각했다. 동료들끼리 언제부터 대검이 법리 검토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 라는 자주 섞인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정혁진 변호사님,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물론 수사팀이 오해한 걸 수도 있고 주진우 당시 검사가 착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이 야 이거 수사하지 마, 좀 더 보완해 라고 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경험이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검사장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돼요. 예컨대 수사팀에서 아 이거 직권남용 그 수사를 해봤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사장쯤 되면 야 그건 니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이거는 요렇게 여기 한번 잘 파봐. 그러면 돼.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아 그래 보고 받아봤는데 당신 말이 맞네. 그러면 이거는 불기소합시다. 이렇게 가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동부지검 수사팀에서는 관련 물증 충분하고 내가 수사 잘할 수 있습니다. 기소 가능합니다. 유죄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사장이라고 한 사람이 아야 이거 봤을 때는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아 이거 내가 해가지고 장관을 구속시킬 수 있을 내 쉽게 말하면 검사로서의 또 경력의 한 줄 또 이렇게 중요한 사건 했다.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외압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수사가 문체부 그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조윤선 장관 위에 김기춘 비서실장 위에 대통령까지 다 유죄를 갖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부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그런 그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 사례에 따라가지고 쭉 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부장의 그 태도나 반응은 납득하기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의 이제 대변인이 이제 그런 논평을 했어요. 이제 뭐 유감이다 플러스 검찰의 선택적 기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지검의 이제 당시 주진우 부장 검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막혔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그 김은경 장관하고 신미숙 전 균형 인사 비서관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인사 간담회 이렇게 했다면은 수석 비서실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대검 때문에 막혔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 거고 그쪽은 그리고 이 기소한 이후에 여기 수사팀은 분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옷도 벗고 그랬는데 그리고 법원에서는요 검찰이 들이민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여 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올라갔을 경우에 법원에서 그 부분이 이제 무죄 판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건데 법원은 판단을 할 이제 기회가 없었던 거고 뭐 앞으로도 뭐 제가 보도 보니까 이제 말로는 뭐 공소시효가 남아가지고 뭐 다음 정권이 바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박 이게 대변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판결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초기 상황에서 온 건데 여기 보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당시 반부패부장이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의 역할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직권남용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때부터 했지만 작년에도 수많은 사건에 그런 얘기했어요. 과연 그러면 검찰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두 번째, 담당을 했던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러 사건에서 봤듯이 수사팀 해체라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검찰 내에서 불가피한 그다음에 불편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팀 해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이 두 가지 큰 시사점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자, 법정 구속된 김은경 장관은 우리 앞서 판결문 내용으로만 본다면 소위 말하는 그냥 바지 사장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 위에 인사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부에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런 지시가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던 청와대 수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까지 나와야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지점이 이 사건이 최근에 있는 일련의 많은 사건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건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 보내드렸고요. 청와대와 법원의 상이한 의견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2심과 3심 재판부의 상급심의 판단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